뭐 또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내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했을 때 나중에 누구와 살 것인가, 네. 또 나의 파트너는 어떻게 되는가. 네. 난 싱글로 산다는 건 그냥 오롯이 홀로만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관계들이 네. 있을 텐데 이런 네.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결혼 안 한다는 게 혼자 사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뭐 싱글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결혼했다고 해서 꼭 또 둘이 또 같이 붙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뭐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주말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삶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TV를 봤는데, TV에서 보니까 그 한신대 김혜영 교수님이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 그 기독교학과 명예교수였던 그 박순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두 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이제 점점 친해져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이제 두 분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거가 그 TV에서 어떤 이렇게 다큐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르게 사는구나. 그 두 분은 둘 다 이제 싱글이었어요. 근데 싱글 두 분이 함께 그렇게 그 교수와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는데 이제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싱글 그러면 혼자 산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저는 하우스메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다들 사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리고 내가 결혼 안 하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평생 혼자인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정말 제가 보기에 전혀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좀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경대학교 대학원 교수의 그 우에노 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싱글 연구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본에서는 결혼과 상관없이 83%의 여자가 결국 혼자 남게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길어서 결국 보면 여자들의 그 83%가 혼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해서 나는 뭐 평생 내 파트너랑 함께 갈 거다? 그러면 참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자 수명이 훨씬 길어서 결국 보면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자녀가 있어도 출가하면 또 혼자가 혼자인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뭐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거, 싱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혼자 살게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들고면 너 외로워서 어떡하니?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고독사 한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란 책에서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니까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했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상 그 체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면은 그 여성 4대가 함께 사는 가족도 있었고요. 또 결혼한 형제와 싱글 형제가 한 지붕에서 함께 사는 가족, 가까운 친인척이 함께 모여 사는 가족,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옆집 살고 아니면 같이 하우스메이트로 사는 경우들. 그래서 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홀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면 누구와 살 것인가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꼭 혼자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친구, 가족, 친인척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열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미국 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거가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동거를 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그쪽 나이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사회로 나와서 자기가 독립을
재정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는데 이 독립을 해서 내 집값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게 되면서 동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싱글들이 되게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들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태가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가정 구조에서는 그냥 그런 사회 사회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가족 구조가 생겼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제 주위에서도 싱글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부모님이나 이런 너는 지금은 좋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다양한 게 가족 구조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다고. 저는 그게 혈연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핵가족 이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구조로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말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